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는 게요. 선행 많이 나간 애들도 조금씩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고등학교 버전의 도형 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유식하게 기하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때도 우리가 도형에 관한 공부를 중1, 중2, 중3 때 2학기 내용이 대부분 도형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도형 내용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게 좀 뭐 익숙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때 도형이 좀 다루고자 하는 컨셉이 달라. 그거를 오늘 하는 내용부터 해서 하나씩 배우고 느끼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도형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 잘 봐라. 자, 그냥 제목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두 가지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유클리드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이거 언제 했습니까? 피타고라스 때 유클리드 증명이라는 거 있었지. 기억나니? 무슨 그림이 떠올라요? 직각삼각형에 아래 좌우 위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 3개 붙여놓은 그림 기억나죠? 자, 그거 만든 사람이 이분이셔. 자, 그분이 만든 유클리드 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도형의 아이디어라고 했잖아. 그럼 도형을 좀 분석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컨셉은 뭐냐? 도형의 특징을 직접 그림을 그려. 그냥 그림 그려서 특징을 한번 하나하나 다 뜯어서 분석해볼래? 이런 게 유클리드 기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석 기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해석은 그냥 우리 뭔가 영어 단어 있으면 영어 문장 해석해봐. 그 해석이랑 같은 뜻이야. 그럼 분석하겠다는 뜻인데, 자,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도형을 독특하게도 우리 함수 그릴 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다 그러죠. 그럼 그 좌표 평면에다가 자, 그린 후 위에는 그림으로 분석한다 했지? 근데 이 녀석은 식으로 분석. 차이점을 좀 느끼고 넘어가자. 위에 있는 녀석은 뭐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직접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아래에 있는 녀석은 식을 쓰겠다는 얘기야. 차이점이 딱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림 그려서 직접 판단해 볼래? 식 세워서 판단해 볼래? 두 가지 차이점,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얘기를 한 이유는 주위의 거에 해당하는 그림 그려서 분석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미 언제 많이 했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외신 공부했잖아요. 생각해봐. 내외신 공부할 때 내가 설명을 다 어떻게 해줬어? 칠판에다가 도형을 다 그려가지고 막 보조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어디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다 뜯어서 설명해줬잖아. 이렇게 그림 그려서 도형의 특징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르는데 언제 한 거냐?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도형을 식 세워서 하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있는데 오늘은 얘기하잖아. 이렇게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자. 없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도형을 물론 그림으로도 분석해 하는데 추가되는 개념이 뭐냐면 식 세워서 분석해. 그걸 이제 오늘부터 할 거야. 그럼 이건 언제 하는 거야? 고등과정이야. 누가 더 우월하고 좋다 이런 거 사실 없어요. 근데 난이도로 따지면 내가 당연히 조금 더 어려워. 근데 하나 좀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건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도형의 특징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오늘 개념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몇 번 할 거야. 중학교 때 했었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까먹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뭐부터 나와 있냐면 책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옛날에 했던 내용들도 몇 개 있습니다. 자, 보아라.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직선을 하나 딱 그렸을 때 여기에 점 하나가 있고 여기에 점 하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A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를 B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숫자를 X1번이라고 할게. 여기에 숫자를 X2번이라고 할게.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길이를 선분 AB라고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이거 식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는 사람?
성분 AB의 길이 수직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중1 때 책에 있었어.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또 다 까먹으셨죠? 야, 숫자가 누가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 빼면 길이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1이고 3이야. 3에서 1 빼면 2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단순 계산했을 때는 x2번에서 x1번을 빼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 풀이를 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져 있고 그냥 어떤 좌표 x1번 어떤 좌표 x2번이라고 써있다고 쳐봐. 그럼 그때는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모르겠지. 수직선이 없으니까 누가 큰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정확하게 점 A, B 사이의 거리, 떨어진 칸수를 정의하는 건 정확하게는 절대값을 씌웠어야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사실 이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특정 숫자에서 특정 숫자 뺀 거의 절대값. 이거 언제 했어 근데? 두 숫자의 차잖아, 차.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뺄 필요는 없고 대소관계를 모을 때에는 그냥 특정 숫자에서 특정 숫자 빼가지고 절대값 씌우면 그게 곧 거리가 돼. 절대값을 몇 시간치 알겠어요? 거리는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산했을 때 만약에 얘가 더 큰 숫자면은 답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거리의 의미를 못 갖기 때문에 양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분석하게 돼 있었습니다. 중1 때 책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문제집에 주로 많이 써 있어서. 물론 얘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줄 모른다고 했으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써도 문제는 안 돼요.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와 있었는데 방금 거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자, 여기가 원점이야. 자, 원점이고 여기의 좌표를 몰라서 x1번이라고 했어. 여기가 A점이고 얘가 O라고 이름을 지어줘 볼게요. 그럼 이때 선분 OA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다가 x2번 자리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만 남아요? 그냥 절대값 x1번밖에 안 남죠? 자, 이런 거야.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몇 칸 떨어져 있어요? 3칸 떨어져 있지. 그럼 마이너스 3이 거리가 아니라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3에 절대값 씌우면 3이 되잖아. 왜 절대값을 씌웠는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양수를 만들고 싶은 거라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근데 용어의 차이를 하나 좀 느끼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써있으면 얘들아 이거 선분 A, B라고 불렀지. 맞지? 선분 A, B. 이것도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좀 의미가 잠깐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선분 A, B야. 근데 이거 정확하게 의미가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 근데 내가 제목을 거리라고 써놨잖아. 고등학교 때는 좀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에는 점 A와 점 B 사이에 떨어진 칸수, 그걸 줄여서 제목에 써있는 거리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 같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떨어진 칸수, 거리를 앞으로는 선분 AB라고 부를 거야. 근데 부를 때는 그냥 선분 AB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부를 거긴 한데 니네들이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할 때 선분 AB라고 써있으면은 길이의 의미보다는 거리의 의미가 조금 더 짙구나라는 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뉘앙스 하나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사실 별로 안 어려운데 조금씩 하나씩 확장을 해볼 거야. 봐라. 수직선이었지. 얘들아, 좌표 보면은요 X축에 해당하는 수직선하고 Y축에 해당하는 수직선을 붙여놓은 거잖아. 맞지? 그럼 저 개념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니네가 이제 귀 기울여서 봐야 되는 건 들어야 되는 건 이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 질문할 거예요. 대답 못하면 안 돼. 자, 좌표 평면에서는 점 두 개를 찍을게. 자,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두 개를 이은 게 일단 선분 AB의 역할을 하는데 그럼 두 섬 사이 거리라고 했잖아. 그럼 저 거리를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까를 얘기를 할 때 자, 이 그림이 처음이 아니야. 잘 봐라. 자, A점의 X좌표, Y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X1번, 얘를 Y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랑 Y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X2번이라고 하고 얘를 Y2번이라고 할게요.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이 그림 언제 봤어요? 처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네, 피타 때 했어요. 피타 언제 했냐면 평면도형 활용단원에 있었어. 똑같은 그림 그려졌어.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 이 다음에 거리를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 했니? 고조선 그렸지.
피타 때 공부했다며. 그럼 무슨 보조선을 해야 돼?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수선을 내렸어.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수선을 이렇게 내렸어. 그럼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생각. 빨간색으로 그린 두 개의 보조선의 길이를 좀 표현해 봅시다. 앞에서 공부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1과 x2 사이에 떨어진 칸수죠. 거리. 근데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했잖아. 그렇죠? 굳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라고 표현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값 씌우고 x1번 마이너스 x2번이라고 해도 되겠네. 순서 바뀌어서 상관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떨어진 거리는 자 그냥 바꿔서 쓸까? 그러면 그냥 바꿔서 쓰자.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y2번에서 y1번을 빼면 되겠지. 이게 거리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 피타고라스 공식에 의하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이 녀석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선분 AB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2 마이너스 x1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 절대값의 제곱. 이거죠. 이게 피타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선생님이 동치라는 단어를 처음 알려주면서 니네들한테 예전에 소개시켜줬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하고 같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생각, 이 모양하고 똑같은 거 알겠어?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그럼 절대값 없애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이거를 바꾸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냥 x2 마이너스 x1을 제곱한 거랑 의미가 똑같지. 이게 동치잖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동치 때문에. 그러면 최종 밸런식은 뭐였냐면 성분 A, B의 길이가 양변에 루트 씌우면 되거든. 자, 이게 이겁니다. 따라서 루트만 씌우게 되면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이거 피타 때 한 거라고.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니네 책 나한테 다 있잖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어. 나한테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통계 아직 안 했죠? 통계 시험 끝나면 할 거다. 그렇지? 통계 아직 안 했잖아. 나중에 하자. 어쨌든 그때 했던 거야. 기억해야 돼. 내가 그때도 얘들아 이거 고등 수학할 때 나와 라고 했어. 근데 그걸 이제 오늘 한 거야. 자,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걸 해석하자. 이 식의 의미가 뭐예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근데 A점의 좌표 자체가 x1, y1이고 이 점의 좌표 자체가 x2번, y2번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다? 점 A. 자, 그냥 바로 점 A라고 할게.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공식이 빨간색이란 말이야. 좌표를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가면 안 돼. 좀 어려운 문제는 이 식조차도 해석해야 돼. 자, 해석해보자. 잘 들어라. 빨간색 공식을 잘 보시면 x, 자 미안. x1번하고 y1번이 뭐냐면 얘의 좌표고 x2번하고 y2번이 얘의 좌표지. 그럼 식에다가 굳이 표현하면 이런 거야. x1번하고 1번하고 y1번이 요점의 좌표야. 그 다음에 x2번하고 y2번이 요점의 좌표야. 그럼 색깔 부분에서 좀 해석하셔야 돼. 노란색 점과 파란색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했어? 이렇게 생긴 루트가 들어간 식으로 표현했지. 오케이? 식의 모양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냥 좌표를 줘. 떨어진 거리 찾아봐 라고 하면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그냥 나와. 찬서봐. 답이 그냥 나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야?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해서 두 점의 정체를 찾아내는 좀 계산망측한 문제들이 좀 나온단 말이야. 이따가 체험 시켜줄 거야. 알겠죠?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느껴야 돼요. 자, 공부하라. 자, 일단 연습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보자.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사실 피타 때 이미 했던 거라 숫자 대입해서 이거 써먹는 건 안 할 거야. 우리 개념할 때는요. 근데 문제 우리 나갈 숙제에는 있어요. 그냥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야. 정말 쉬워. 자, 그건 안 하겠다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와 각각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x축 위에 점. 자, 일단 생각해보자. 두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이 점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을 찾아보고 싶으면 점이 몇 개가 있을까? 질문을 다시 해볼게. 얘들아, 좀 어려울 수 있어. 오늘 하는 거 어려워. 생각?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이등분선이라고 공부했지? 어떻게 공부했어요? 수직이등분선의 정의가 뭐였어? 선분 AB를 반으로 쪼개면서 수직관계인 거잖아. 맞지?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었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는 거죠. 생각. 그 중에 1개, 2개, 3개만 찍어볼게. 그러면 개념상 중요해. 얘랑 이은 것과 얘랑 이은 것 길이 어때요? 똑같지. 왜? 이삼각형 합동이잖아. 이해됐니? SA에서 합동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똑같지. 그럼 생각. 이 점과 이 점의 거리와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똑같지. 맞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하고 이렇게 연결해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길이가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똑같지. 심지어 얘랑 이은 것과 얘랑 이은 것도 길이가 똑같지. 그러면 얘도 떨어진 거리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특정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에요. 너무 많잖아. 그럼 문제를 왜 x축 위의 점이라고 했는지 알겠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하나만 찾아봐 라고 한 거야. 단순함기하지 말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외우라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 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문제 자체가 다 그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할 수 있겠지. x축 위의 점의 특징이 뭐죠? y좌표가 빵이죠. 자, 그럼 얘를 모르니까 이름을 그냥 p점이라고 하고 y좌표가 빵이라서 y좌표를 빵이라고 이름 붙여줬어. x좌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x축 위의 점이잖아. 따라서 x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나오죠. 미지수 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p점이라고 했잖아요.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얘랑 같은 것처럼 AP와 BP의 길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떨어진 거리 고등학교 때에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요 공식 쓰라는 얘기야. 얘도 이 공식 쓰라는 얘기야. 식 써줄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루트. 자, 잘 들어라. 공식에 따르면 x2-xn의 제곱 y2-y1의 제곱이야. 그러면 x좌표 길이의 차, y좌표 길이의 차를 제곱한 거야. 그럼 쉽게 식을 썼을 땐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 그러면 a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로 바뀌죠. 그 다음에 0-1이니까 그냥 1의 제곱이죠. 그게 AP의 제곱이죠. AP의 길이죠.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A에서 0 빼니까 A의 제곱이고 0에서 3 뺀 거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라서 9가 되지. 대입하는 걸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랑 같은 값을 갖게끔 하는 A를 찾으면 답인 거야.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양변을 제곱하세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루트가 벗겨지면서 루트 안에 있는 식만 남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안에 있는 식끼리 같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안 할게. 계산하면 A가 1이야. 여기 A제곱하고 여기 A제곱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1차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A가 1이야. 답은 그러면 뭐가 돼요? 1,0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가장 무난한 문제가 이런 식이다. 알았냐? 그럼 여기서 하나씩 어려워질 거야. 잘 봐. 얘들아,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긴장감을 갖되 더 열심히 복습해야 돼. 사실 지금 했던 것보다. 아까 말했던 대로 선생님 많이 하는 애들도 이제 여기 단원부터는 좀 자신감을 많이 갖어. 어렵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도가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단원을 할지 다음 단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내가 프리트를 좀 병행할 거예요. 뭐 다른 유형사 있잖아, 복사해서 그렇게 좀 병행할 그런 이유가 있어. 어려워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자, 봐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의 점. 얘도 x축 위의 점이야. P래. 이름까지 줬어. 그때 선분 AP와 선분 BP를 합친 것에 최소값을 계산해봐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호 떠올려 볼게요. 이거 처음 보니 혹시 이런 문제? 이것도 피타에서 했어. 기억이 좀 잘 안 나죠? 그래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얘는 선분 AP니까 선생님 이 공식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분 BP니까 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근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겁나 쉽다. 자, 2,3이잖아. 그럼 여기쯤 2,3이라고 한번 해보자. 6,1이잖아. 그럼 여기쯤 6이라고 하고 뭐 여기쯤 1이라고 하고. 근데 x축 위의 점 P라고 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P점이 예를 들어서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저 멘트에 따르면 AP의 길이는 이거고 BP의 길이는 이거지. 이해됐니? 이거 봐도 혹시 기억이 안 나니? 안 나요? 자, 그럼 더 떠올려보자. 그림을 왜 그렸겠어? 그림으로 분석하려고. 잘 들어라. 그럼 AP랑 BP의 길이니까 노란색 두 개 더하는 거에 최소값을 찾는 건데 잘 들어. P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길이들이 조금씩 바뀌지 않겠어요? X축 위의 점이라 했잖아. 그럼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A점 또는 B점 중에 하나를 X축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했었어. 이래도 기억 안 나니? B점을 6,1이죠. 여기에다가 물감을 묻혀요. 그 다음에 X축 기준으로 접었다 펴. 물감이 어디 묻어? 자, 여기야. 물감이 여기에다가 주황색을 묻혔어. 접었다 폈어. 그러면 아래쪽 한 칸 떨어진데 여기다 물감이 다 묻겠지. 그럼 그 녀석의 좌표가 뭐가 되겠니? 6,-1이 되겠지. 이걸 왜 했을까? 저렇게 하면 BP의 길이가 이 녀석하고 길이가 어떻겠어요? 조금 안 이쁘게 그리긴 했지만 두 개 길이 어때? 똑같아. 이유는 이렇게 그으면은 이거 이등변 되거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합동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똑같거든요. 한 칸씩 떨어져 있잖아요. 피타 떼던 거라고 이것도 얘들아. 알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거 더하기 이거지만 니네가 찾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쭉 폈잖아. 어떻게? 저 A점하고 대칭 이동한 이 점하고 4대거 쭉 이었었다.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가 짧아요? 빨간색이 짧아요? 빨간색이 더 짧죠. 그래서 풀 때 틀이 다 똑같았어. 대칭 이동시켜. 아무거나 하나.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하고 4대거 쭉 이어. 그럼 빨간색의 길이가 최소값이야. 이해됐죠? 그럼 그때 P점이 어디 있는 거겠니? 여기에 P가 위치하는 거죠. 그러면 AP가 이거고 BP가 이거란 말이야. 언더스탠드? 그럼 그 다음에 계산은 내가 아까 여기에다가 자 피타고라스 쓰기 위해서 사실은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긴 했지만 그냥 빨간색의 길이 자체가 결국엔 뭐예요? A점의 좌표가 지금 2,3이고 대칭 이동한 요 녀석의 좌표가 6,-1이더라. 그러면 고등 개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거리 계산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자 여기 이동한 거를 B점이라고 하자.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러면 루트 얘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6-2의 제곱 플러스 -1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할 수 있겠어요? 계산하게 되면은 4루트가 피타 때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복습이에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자, 됐니? 자, 저는 결국 얘는 식을 세우는 게 아니지 AP랑 BP를 얘처럼 식 세워서 더하기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일단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식 세웠죠. 좀 차이가 있었죠. 자, 됐느냐? 다음 거 하자. 잘 봐라. 내가 좀 요 얘기를 할 건데 요거 하나 하고 하자.
자,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볼게. 지금 두 문제, 요 문제랑 한번 비교해 봐봐요. 요 문제랑. 자, 아까는 x축이었는데 이번에는 y는 2x 위에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어디 위에 있는 거 찾고 싶은 거야? y는 2x 위에 있는 애 한번 찾고 싶대. 잘 들어라. 졸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시작은 어떻게 했니 아까? 얘가 뭔지 정체를 모르니까 x좌표를 a라고 놓고 y좌표는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냥 빵이라고 놨지. 그럼 이리 와봐. 여기 위에 있는 점의 대표적인 형태를 뭐라고 쓰면 좋을까? x좌표 모르니까 a라고 하면 물론 이름은 그냥 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좌표는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2a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형태가 다르지 a, 2a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다? 여기 위의 점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식 세우는 게 얘랑 똑같지. 자, 그럼 아까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좀 빨리 해볼까? 이거 계산할 때 결국에 내가 마지막에 계산 어떻게 했어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했죠? 그럼 이거를 아예 식을 쓸 때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이 같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이거 왜 제곱했어요? 루트 없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루트 없앤 상태에서 식을 바로 세워보자. AP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자, 루트 없는 상태에서 A 마이너스 6의 제곱 에다가 자 2a에서 3을 빼야 되죠? 그럼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BP는 a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루트 왜 안 씌웠어? 제곱해도 되니까.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니까. 알겠죠? 계산하다 보면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양변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얘도 식이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와. 계산하면 얘가 a가 1이 나와요. 알겠죠? 자, 계산하면 a가 1이 나와요.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1,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요 얘기 좀 하고 싶어. 잘 봐라. 이 공식 계산하는 문제 중에 애들이 잘 틀리는 걸 얘기해 줄게. 어려운 거. 근데 알고 나면 다 풀 수 있어. 그림을 일부러 지웠다. 잘 들어라. 점 A와 점 B 아까 누구였어요? 정체가? 점 A가 노란색 점이었고 점 B가 파란색 점이었어. 그러면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대.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우리 책에 똑같진 않고요. 스텝 B가 있을 거야. 비슷한. 이거보다 약간 더 있잖아. 근데 해석하는 건 똑같아. 자, 요것에 최소값을 계산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저거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 식의 형태를 보니까 잘 봐. 뭐에서, 자, 여기부터 볼래요? 이 뭐에서 뭔가 빼서 제곱하고 뭐에서 뭔가 빼가지고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웠어. 그럼 식의 모양이 얘랑 좀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근데 해석해보자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색깔 구분한 거 내가. 파란색 점하고 노란색 점 사이 거리가 이 빨간색 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일로 와봐. 얘는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일까요? 라고 해석하셨을 때 앞에 있는 x, y라는 점과 빼기 3이라고 써있고 빼기 4라고 써있지. 그때 노란색에 해당하는 3, 사이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요거 보면서 비교하면 돼. 근데 앞에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잘 봐라. 공식 특징이 뭐냐면 빼기 구조지. 빼기 구조지. 선생님 얘는 플러스인데요. 그러면 이거랑은 뭔가 안 맞잖아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일단 느낄 때 빼기라는 걸 인지했다는 사실은 참 좋아요.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야. 근데 분석하면 이거는 식을 좀 조작하면 y에서 마이너스 2를 뺐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바꾸는지 알겠어요?
이 녀석과 똑같은 의미의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두 숫자 사이의 부호가 다 마이너스잖아. 빼기 구조잖아. 더하기니까 공식이 적용이 안 되거든. 적용이 되게끔 좀 모양 맞추기를 해준 거야. 두 숫자 사이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해석할 수 있지. 얘는 앞에 있는 루트는 누구냐면 똑같은 x, y라는 점과 뒤에 있는 숫자가 빼기 1이고 빼기 마이너스 2지. 그럼 누구와의 거리야? 1, 마이너스 2 사이에 똑같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단순히 공식 적용해서 푸는 건 중학생들이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플러스가 있다고 공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얘처럼 식에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변형한 거야. 그렇게 됐을 때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됐으면 이 모양의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색깔 구분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빨간색 XY랑 여기 있는 빨간색 XY는 같은 XY예요. 그럼 다시 처음과 자 그럼 결론만 보자.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 사이의 거리가 앞에 거래. 빨간색 점과 노란색 점 사이의 거리가 뒤에 거래. 두 개를 더한 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근데 이래서 좀 헷갈리지 사실. 헷갈리면 그림 그려봐. 여러분 지금 단원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도형이라고 했죠. 고등학교 버전의 도형 공부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도형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는 그림이 최선이야. 그림 그려야 돼. 알겠어? 근데 얘네는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탁 그리시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노란색 점부터 찍어보면은 3,4네. 그럼 여기쯤 3이라고 하고 여기쯤 4라고 하잖아. 그럼 점이 당연히 여기에 찍히겠죠. 노란색 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아직 모르겠고 파란색 점이 1, 마이너스 1에 그럼 1, 자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파란색 점이라고 찍었어. 근데 문제는요. 빨간색 점이 누군지 모르죠. 그럼 빨간색 점을 아무렇게나 한 여기쯤 찍어볼게.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뜻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거리 플러스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의 거리라고 했지. 그걸 여기다가 그림을 표시하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거리는 이거지.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의 거리는 이거지. 뭐랑 비슷한지 알겠냐? 저거랑 좀 비슷한 거 알겠니?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x, y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아무 데나 찍은 거라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가 가장 최소가 되려면은 이 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야, 내가 왜 아까 이걸 빨간색으로 자대고 이겼어?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최단 거리는 직선이야. 그럼 일로 와봐. 이거 더하기 이거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자대고 이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이 이 주황색 선분 또는 직선 어딘가에 아무 데나 하나 딱 왔다 쳐봐. 그럼 여기 오면 뭐가 좋은지 알겠어요? 이해하고 외우란 말이에요. 결과만 외우지 말고. 노란색과 노란색이 아니죠.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 거리네.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 거리니까 요만큼이지.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 거리네. 그럼 요만큼이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이거보다는 짧지. 최소값이잖아. 짧지. 그럼 여기에서 빨간색 점이 좀 좌우로 막 벗어나게 되면은 현재 상태보다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길어지겠지. 이해됐니? 결론. 첫 번째, 식을 해석하세요. 이거를 이용해서. 두 번째, 그림에다가 봐요. 세 번째, 언제가 가장 짧아질까를 점을 움직이면서 판단하는 거야.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다가 이동해가지고 그리는 게 제일 짧지. 결과만 외우지 말라. 시험 문제 잘. 알겠죠? 자, 그럼 해석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 점과 파란색 점을 이은 직선 위에 뭔지 모를 빨간색 점이 위치하게 되면은 선분의 길이의 합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처음이니까 좀 분석을 해드렸어. 그럼 답은 뭐겠냐? 최소값이잖아.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거리 계산하면 답이야.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입하는 건 안 하겠다고 쉬우니까. 계산하면 이게부터 쉽나요? 자, 이해됐죠? 그 단순히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뭔가 값 찾아내는 거는 너무 쉬워. 그거는 개념학의 코너에나 있는 너무 쉬운 문제야. 시험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우리 책에 예제에 다 있는 거야, 대부분이. 얘는 없어. 얘는 뒤에 있어, 뒤에. 자, 그럼 다음 거 합시다.
오늘 일단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 풀어드린 거예요. 알겠죠? 식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는 이게 중선 정리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나? 중선이라고 써있구나. 자, 파푸스라고 써있네. 자, 선생님 때는 이걸 그냥 파푸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는데, 자, 요즘은 중선 정리라고 많이 불러요. 자,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얘기를 좀 해줄게. 일단 이 녀석은 수능에는 거의 안 나와. 내가 알기로 수능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 수능이 역사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내가 알기로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얘는 외신용이야. 외신용으로는 배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식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공식을 만들 때 시도했던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해. 그게 뭐냐면 풀면서 얘기해 줄게. 뭐가 중요하냐면 증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자, 여기다 쓰자. 빨간색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시도 자체는 개념에서 수능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자, 생각. 근데 되게 단순하다. 여러분, 수학자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공식을 만들고 싶은데 시행착오가 당연히 많이 있었겠지. 그거를 좀 짧게 설명해 줄게. 봐라.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 이거예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인데 중선이 뭔지는 알죠? 중선 언제 공부했죠? 무게중심 때 했었지. 중선은 대변에 있는 대각에 있는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뭔가 성분을 그렸을 때 그 녀석이 정확하게 대변을 반으로 쪼개면 이거를 중선이라고 불렀었죠. 여기가 중점이 돼야 되니까 그냥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공식은 뭐냐면 A, B의 선분 A, 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 C의 제곱이 무조건 뭐랑 같냐면 2배의 괄호 열고 선분 A, M의 제곱 플러스 선분 B, M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었대요. 내신 때만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일단 문제 풀 땐 당연히 외우셔야 되죠. 그랬을 때 이거를 증명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않았겠냐. 저게 공식이라는 거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 근데 이미 발견된 거니까 짧게 서술하겠다.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야, 고등학교 때 도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주로 무슨 아이디어로 접근한다 했어요? 해석기하라 그랬지. 자, 해석기하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도형을 좌표 표면에다가 그려서 식으로 분석한다 그랬지. 맞냐? 그럼 이건 지금 굳이 따지면 중학생 스타일로 그냥 종이에다가 삼각형 그림 그립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좌표 표면에다가 옮겨요. 그게 해석기야. 알겠어요? 다시 말한다. 중학교 때 많이 썼던 그 도형들을 전부 다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 그려서 식으로 분석하겠다고. 그게 해석기하고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냐? 자, 그럼 옮겨서 그려볼게.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렸어요. 그럼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꼭지점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좌표 표면에다가 점을 찍었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존재하냐면 좌표가 존재하지. 좌표가 존재하지. 근데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길이가 같던 것만 돼 있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 그럼 공식을 만들고 싶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뭔가 문제풀이 할 때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미지수 썼죠? 그럼 미지수를 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얘를 A, B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C, D라고 한번 써볼게. 얘는 E, F라고 한번 써볼게. 됐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잘 봐라. 이 공식을 써먹고 싶어가지고 정명하고 싶어가지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아까 썼던 그 공식으로 하겠죠? 이 점 사이의 거리도 아까 그 공식으로 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라고 다 공식에다가 뭔가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겠죠? 근데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계산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떡하겠어? 너무 번거롭겠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해가 중요해. 증명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잖아. 이 사람들이 이걸 시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문자가 6개라는 걸 느꼈어. 사실 여기도 문자를 쓸 수 있죠. 중점이니까.
근데 이것만 얘기하자. 식을 세우고 싶은데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기 싫으네. 유치하게 표현하면 수학자가 이런 감정을 느낀 거야. 문자를 좀 줄이고 싶은 거야. 이 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바꿨어. 모양과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여기에 정확하게 닿게끔 밑으로 끄집어들여.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 그럼 삼각형이 자 B점하고 C점이 이렇게 X축에 닿게끔 이렇게 잡아내려.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렇게 길이 갖고 A가 이렇게 좀 내려왔겠지. 왜 내리는지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A점의 좌표 모르잖아. 그럼 A, B라고 미지수 두 개. X축에 내리면 뭐가 좋아요? Y좌표가 빵이잖아. 맞지? 그럼 B점의 좌표를 문자 하나만 썼는데 그럼 얘는 그냥 C,0이라고 쓸게. 그럼 얘는 D,0이라고 쓸게. 자, 문자가 6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었죠? 4개로 줄어들었죠? 시도는 좋네. 근데 4개도 사실 만만치 않아. 아까보다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귀찮네. 더 줄일 수 없을까? 문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또 바꿨어. 특징은 얘가 중점이셔. 그거를 좀 이용하고 싶대. 봐봐. 여기 M점이요. 그거를요. 여기가 원점이죠. 얘를 왼쪽으로 밀어. 저 M점이 여기에 오도록 움직여.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해됐냐?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겠지. 자, 모르는 거 싹 다 미지수 써보자. 생각. 얘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럼 A, B예요. 비교해볼래? 얘랑 얘 X좌표를 몰라서 C랑 D라는 문자를 썼죠? 근데 얘는 문자를 2개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런지 알겠니? 떨어진 칸수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만약에 3,0이면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0이지. 특징이 뭐예요? Y좌표는 어차피 빵이잖아. 둘 다. 근데 X좌표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떨어진 거리가 같은, 그럼 절대값이 같은 거죠.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에 X좌표를 C라고 놨다면 얘는 부호만 반대로 쓰면 되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왜? 떨어져 있는 칸수가 똑같으니까. 그럼 여러분 문자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가 또 줄었죠. 문자가 총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네. 야, 니네가 이 식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일단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노란색 글씨야. 과정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문자가 원래 6개였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반이나 줄어들었죠? 이 정도만 할만하지 않냐? 그치? 문자가 반이나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해볼만한데? 수학자도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공식을 증명했어요. 잘 봐라. 우리 아까 공부했던 대로 이거 하나하나가 다 2점 사이의 거리라면서 모든 버전으로. 그러면 좌변에 있는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을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밑에 놨을까? 아까 내가 계산하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이거 원래 2점 사이의 거리 공식수는 루트 있죠? 제곱했으니까 루트 안 써도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면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이고, 자,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그냥 B 제곱이지.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그냥 B 제곱이지. 알겠어요?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2배의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라고 나와.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것 중에서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잘 들어야 돼. 오늘 하는 거 다 어려워. 알았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A, M이 전화사 이게 M점 여기인데 어차피 0,0이에요. 그쵸? 자, 그럼 A, M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 제곱이거나
그 다음에 bm의 제곱이면은 얘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c제곱이고 얘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없어. 그냥 c제곱이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 여기에다가 곱하기 2하면 위에 거랑 똑같지. 그럼 일로 와봐. 네모 박스 친 게 이거잖아. 곱하기 2하면 위에 거랑 똑같지. 그럼 공식의 증명이 끝났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외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도 자체가 중요하고 문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수학자의 시도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사람이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6개에서 3개까지 줄이기 위한 시도 꼭 기억합시다. 이것만 중요해요. 이 공식. 알겠죠? 자, 그 다음 재용아 녹화 잘 되고 있니? 누르라는 게 아니라 빨간색 저 불이 들어와 있냐고. 빨간색 숫자가 막 흐르고 있냐고. 됐어요 그러면. 자, 다음 거 할게요. 요즘 생소합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요. 내분점이라는 것과 외분점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자. 하나씩 해주기. 자, 아까 여러분 아까 써줬던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단계를 나눠서 설명했는데 처음에 뭐부터 그렸냐면 내가 수직선 하나 얘기했지. 그 다음에 뭐 그려줬냐면 좌표 평면을 그렸지. 수직선이라면 굳이 따지면 얘는 수직선 이거죠. 수직선을 굳이 따지면 1차원적인 거야. 좌표 평면은 2차원적인 거야. 그래서 개념을 조금씩 확장했단 말이야. 내분점, 외분점도 같은 아이디어야. 1차원적인 거에서 증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차원적인 걸로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개념, 이런 흐름이 좀 중요해. 봐라. 그러니까 의미만 좀 얘기하면은요, 내 분이면 안 냈자고 이건 나눌 분자야. 나누는 역할을 하는 점이에요. 뭔가를 나누는데 안에서 나누는 점이다라는 뜻이야. 내 분점이라는 게.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아까랑 똑같아.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의 좌표를 x1번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좌표를 x2번이라고 할게. 아까랑 똑같죠? 근데 안에 어떤 점 P가 있어. 그 녀석의 좌표를 몰라서 x라고 한번 놨어. 그때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M 대 N 비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두 점 안쪽에 있는데 안 냈자. 특정 비율을 쪼개는 점, 나눌 분자 써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점 자체를 내 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자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생각 이거를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얘는 의미가 이렇게 되지 않냐?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M 대 N이지. 이해됐니? 근데 아까 수직선에서는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어떻게 정의했어? 절대값이었지. 자, 근데 얘는 수직선에다가 표시했다 보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가 명확하잖아. 아, 이거는 그래서 절대값을 그냥 안 씌우고 바로 합시다. AP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다. x-x1번이지. 그렇고, 자, BP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x2번에서 x를 빼면 되지. 그게 몇 대 몇이래요? m 대 n이에요. 자, 내가 못 찾고 싶은 거야. 내분점에 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x는 하고 정리하면 답인데 계산하자. 자, 안에 거랑 바깥에 거랑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m 플러스 n 괄호고 x는 m x2 플러스 n x1번 이렇게 정리가 돼. 내항이고 외항이고 한 거야.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x값의 정체가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정리가 돼. 외워야 돼. 복잡하죠?
연습해야 되고 사실 처음 하는 거 애초에 생판 처음 하잖아. 자, 근데 외우는 방법을 좀 얘기해 줄게.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좀 설명하고 내가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선분 AB를 M 대 N 그 녀석의 점과 선분 BA를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잘 놓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M 대 N 내분했다. 이거는 정확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내분점과 이때 내분점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림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가장 간단한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봐봐. 잘 들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있고 1, 2, 3, 4라고 쳐보자. 그때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다고 한번 쳐볼게. 그때 두 개를 물어봤어. 자, 선분 A, B를 자 2대1로 할까요? 2대1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봐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선분 BA를 2대1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 그랬지. 그럼 2대1로 숫자만 만들어줬어. 그럼 생각 칸수로 따지면 A에서 T까지 m칸 P에서 B까지가 n칸 떨어져 있어요. 그때 B점을 m 대 n 내분점이라고 부른다고. 내분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리 와봐. 성분 AB를 두 칸 대 한 칸으로 쪼갠대. 그럼 생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A에서 어떤 내분점이 있는데 그 내분점 들리기까지 한 칸? 두 칸 갔다가 B에 도착했을 때 한 칸 딱 지나가면 정확하게 이 점에 있는 점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2대1 내분점자의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이 P가 된다. 다시 말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에서부터 P까지 두 칸 떨어져 있지. P에서부터 B까지 한 칸 떨어져 있지. 몇 칸 대 몇 칸이에요? 2대1이죠. 그럼 정확하게 2대1 안쪽에서 쪼갰다. 내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저거 보면서 이해하면 돼. 자, 근데 얘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선분 AB나 선분 B에 있는 의미가 사실 똑같죠. 알고 있지? 근데 이게 내분점, 외분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게 AB는 A에서 B로 선분 그은 거야. BA는 B에서 A로 선분 그은 거야. 그럼 내분점, 외분점 할 때는 좀 차이가 생겨. 내가 지금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A에서 P까지 두 칸 가고 P에서 B까지 한 칸 갔어요 라고 얘기했죠.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출발점이 A야. P점이 휴게소야. B점이 도착지야. 그러면 2대1 내분하면 A, B를 출발점 A에서 휴게소 들렸다가 B에 도착한 거야. 몇 칸 대 몇 칸? 두 칸 대 한 칸. 오케이? 근데 BA를 2대1로 쪼개면 출발점이 A가 아니라 B야. 차이점 알겠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출발점에서부터 휴게소. 자, 그 휴게소를 이번에 Q라고 합시다. 원래 Q라고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합시다. 그러면 두 칸 갔다가 한 칸 가지고 도착점에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칸 갔다가 한 칸 가면 정확하게 비율 맞아 떨어지지. 그때 중간에 들리는 휴게소 여기가 Q.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 먼저 쌓여있는 게 출발점이야. 나중에 쌓여있는 게 도착점이야. 언더스탠드? 그러면 내분하는 점이 2대1이라고 숫자가 똑같지만 실제로 수직선에다가 표시해봤더니 좌표가 다르다는 거 느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느낀 건 이거네. 내분점 따질 때 이따가 외분점도 할 건데요. 똑같은데요. 내분점 따질 때에는 반드시 시작점이 얘인지 꼭 구분 지어야 돼. 알겠어요? 여기 이 그림 자체는 출발점이 누구였냐면 A가 출발점이고 B가 도착점이에요. 그때의 공식이 뭐예요? 이거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외우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출발점 A에서 도착점 B 방향으로 M 대 N 쪽인 거지. 자, 그 공식을 보면은 일단 외워야 되는 건 내분점일 때는 가운데 부호가 다 플러스야. 계산할 때만 플러스, 계산할 때 플러스야. 답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계산할 때는 플러스야. 그 상태에서 출발점이 X1번이었죠. 도착점이 X2번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몇 대 몇으로 쪼갰냐면 M 대 N으로
쪼갰지. 그럼 공식에다가 대입할 때는 출발다 시작점에서 도착점 방향으로 m 대 n 방향 m 대 n 내분했다. 자, 내분인지 외분인지는 플러스 부호 갖다 구분 지으시면 돼요. 출발점에서 도착점 방향으로 m 대 n 내분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상에서는 특징이 뭔지 알겠냐? 보아라. 시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기준으로 땅을 한번 다 나눠볼게. 그럼 봐라. 출발점 여기 있는데 m이라는 문자가 같은 동네에 사네. 도착점이 여기 있는데 n이라는 문자가 오른쪽 동네에 사네. 근데 계산한 건 어떻게 계산했어? 같은 동네끼리 곱했니? 아니지. 서로 다른 동네에 사는 곱했지. 그럼 어떤 식으로 곱했어요? x 2번하고는 m하고 곱했어. x 2번하고는 m하고 곱했죠. x 1번하고는 n하고 곱했죠. 그래서 곱할 때 순서가 좀 달라요. 요거 좀 조심해야 돼. 다른 동네에 사는 애들끼리 곱하게 돼 있어. 알겠죠? 이건 외분점도 똑같다. 알고 있어야 된다. 외울 때 좀 팁을 준 거야. 식을 보고 해석할 때는요. 시작점에서 도착점 방향으로 m 대 n 플러스니까 내분 이렇게 해석하는데 계산상에서는 서로 다른 동네에 사는 애끼리 곱하게 돼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얘기도 좀 해볼까요? 시작점, 도착점 구분 잘 지어야 된다. 알았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 공식을 외우면 새롭게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 여기가 x1번이고 여기가 x2번인데 A점이고 B점이라고 하자. 정확하게 이번엔 가운데 있는 점을 M이라고 하자. 그때 이 녀석의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를 알고 싶어. 자, 이건 계산할 수 있지. 어떻게 알고 있죠? 2개 더해서 반 나누면 되죠. 알고 있죠? 근데 이 공식에다가 대입해볼래? 잘 봐라. 비율을 몰라서 M 대 N이라고 했다. 얘가 중점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같잖아.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대 1이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M자리에다가 1 집어넣고 N자리에다가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M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M이 1이고 N이 1이야. M이 1이고 N이 1이야. 이거지. 그럼 식만 좀 이쁘게 쓰면은 2분의 x1번 플러스 x2번 되죠.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식이네. 알겠어요? 그럼 과거에 배운 거가 논리적으로 어그러지는 게 하나도 없어. 2개 더해서 반 나누는 건 알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분점 공식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야. 비교하면 이런 거죠. 중점이라는 얘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 일반적으로 M 대 N이라는 건 되게 일반화된 케이스예요. 그 일반화된 케이스를 한꺼번에 표현한 한 번에 표현한 공식이란 말이야. 내분점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알고 있어요. 수능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점 계산하는 공식까지 알 수 있다. 자, 그럼 해석만 하자. 중점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내분점이지? 안에 있으니까 몇 대 몇으로 주겠어요? 1대 1로 주겠죠. 따라서 중점은 1대 1 내분점이라고 해석해도 요거 좀 기억해라. 문제 풀 때 많이 나온다. 중점은 1대 1 내분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비율이 1대 1이기 때문에. 자, 됐죠? 다음. 자, 이거 좀 그냥 지우고 하자. 외분 좀 얘기해 봅시다. 방금 한 거랑 분석 과정 똑같아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봐라. 자, A점하고 B점의 좌표가 X1번하고 X2번인데요. 야, 외분점이다? 그럼 이번엔 바깥 외자다? 그럼 뉘앙스만 느껴볼래요? 바깥 외면은 내분점일 때에는 선분 A,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했어. 근데 외분점이기 때문에 이번엔 선분 A, B보다 좀 바깥쪽에 떨어진 지점, 여기 아니면 요런 데에 위치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비율은 똑같이 M 대 N으로 쪼개야 돼. 생각? 이게 좀 생소하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P점이 여기 있다 쳐볼게요. 아, Q점이라고 합시다. Q점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구하고 싶어. 그때 떨어진 칸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A에서 Q까지가 M칸 떨어져 있고 Q에서 B까지가 마찬가지로 M칸이 떨어져 있더래.
그때 Q점의 좌표의 정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잘 들어라. 내가 출발점하고 도착점 구분 잘 지으라 그랬죠?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A에서 출발했어요. 휴게소가 어디예요? Q점이에요. 관광지 도착점이 어디예요? B점이에요. 그러면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데 M 대 N칸 같지. 그때 이 점의 정체를 선분 A, B를 M 대 N 외분했다라고 표현해. 바깥 외자, 바깥점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표현해보자. 식 세울게. 이건 의미가 뭐냐? 선분 AQ랑 선분 BQ의 길이가 M 대 N인 거지. 맞니? 선분 AQ와 선분 BQ의 길이의 의미가 M 대 N인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처럼 식 세울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선분 AQ의 길이는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 빼면 돼. BQ의 길이는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 빼면 돼. 그게 M 대 N이래.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빨간색 점의 정체입니다. 얘를 빨간색 X는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은 중화과정 조금 생략. 그럼 얘가 M-NX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은 MX2-NX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최종 공식. Q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아까 내가 여기 P를 안 쓴 것 같은데 그냥 감안하고 쓰자. 나중에 필기할 때. 자, M-N분의 MX2-NX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까랑 차이점 거의 없죠. 뭐만 달라요?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똑같지. 자, 그럼 구분지는 이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가운데 빼기 구조로 계산하는 건 외분점이야. 더하기로 계산하는 건 내분점이야. 저 이거 좀 암기하자. 알겠죠? 가운데가 빼기 구조로 계산하는 건 외분점, 더하기로 계산하는 건 내분점이야. 나머지 공식의 구조는 똑같아. 자, 그럼 바로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출발점이 X1이었어. 도착점이 X2였어. 출발점이 X1이었고 도착점이 X2였어. 맞죠? X1에서 X2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쪼갰어요? M 대 N 내분이 아니라 외분했는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외분이라고 생각하겠다. 공식의 모양을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계산하는 거 조금 이따 같이 할 겁니다. 자, 얘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할 거야. 아까 선분 A, B를 2대1 내분한 거랑 선분 B, A를 2대1 내분한 게 다르다 했죠? 얘도 달라. 자, 이게 좀 생소하니까 더 잘 들어야 돼.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의미야. 확인해보자. 봐라. 수직선이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 자, 좌표 그냥 시크하게 쓸게요. 0, 1, 2, 3, 4. 그때 A점하고 B점이 여기랑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볼게요. 잘 들어라, 헷갈린다. 선분 A, B를 3대 1 외분하는 점을 한번 표시해볼게. 이 녀석을 P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출발점이 누구겠냐? A가 출발점이야. 도착점이 누구야? B야. A점에서 휴게소 갈 때 몇 칸 가야 되는 거야? 3칸 가야 돼. 휴게소에서 도착점 B까지 갈 때 몇 칸 가야 되는 거야? 1칸 가야 되는 거야. 그럼 휴게소를 어디다가 지어야 될까? 생각. 여기서 도착점은 여기야. 3칸 갔다가 1칸 가는 거지. 1칸, 2칸, 3칸 갔어. B로 갈 때 몇 칸 가야 돼요? 1칸 가야 돼. 그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럼 그때 P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휴게소 지어야 되는 자리야. 알겠어요? 1칸, 2칸, 3칸 갔다가 도착지까지 1칸 가요. 그럼 P점의 정체가 여기야. 근데 순서를 바꿨다. Q라고 해요. 어디다가 휴게소 지을까요? 이번엔 출발점이 B고 도착점이 A야. 그러면 휴게소 가기 직전까지 3칸 가야 되는 거죠. 출발점 여기 있다. 휴게소 짓고 싶어요. 3칸 먼저 가야 되는데 내 생각 일로 가면 어떻게 되냐? 1칸, 2칸, 3칸 가면은 A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 7칸 떨어져 있는 거지. 맞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1칸밖에 못 가는데 이쪽에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갔어. A로 가는데 한 칸만 가면 되지. 그럼 3대1 돼? 안 돼? 되지. 그럼 그때 휴게소 지어야 되는 Q가 여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직선으로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 처음에는. 알겠니? 자, 근데 좀 말장난을 더 해볼게. 말장난이 아니라 문제를 좀 바꿀 거야. 1대3으로 쪼개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자, 쪼개는 게 아니라 외분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해석하면 되죠? 출발점 A고 도착점 B다? 휴게소까지 한 칸 갔다가 도착지까지 세 칸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출발점이다. 봐라. 아까처럼 3대1 어떻게 했어? 한 칸, 두 칸, 세 칸 갔다가 이렇게 갔잖아. 얘처럼 얘를 한번 분석해보면은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칸 먼저 가버리면 여기다가 무조건 휴게소를 지어야 돼. 근데 문제는 외분점은 선분 위에 있지 않다 했잖아. 바깥에 있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 가는 거 자체를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얘는 안 돼. 왜? 한 칸 가서 스톱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휴게소 지을 거야? A, B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지. 그럼 이때 반대편으로 가.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도착점이 어디예요? B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아까 쥐었던 휴게소 이 자리가 요 녀석의 정체네. 맞아요? 그럼 답은 뭐야 얘가? Q야. 한 칸 갔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갔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B의 1대3 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점이 B다? 이해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한 칸 갔다가 세 칸 가서 A에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 왼쪽으로 먼저 한 칸을 가버리면 여기다가 휴게소 지어야 되겠네? 스톱해야 되는데 일단 근데 안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뭐가 이상하지? 그럼 얘도 반대편으로 먼저 가. 자, 한 칸 먼저 가서 휴게소 지어야 돼.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지었다 치자 휴게소. 도착점 A에 몇 칸까지 가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돼. 정확하게 맞지? 그러면 이 녀석 기준으로 봤을 때 휴게소의 지점의 정체는 어디다? 여기지. 그 답이 P야.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집에서 잘 분석해봐야 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일부러 선지수로만 한 이유는 여기다가 분필 다 끄적거리는 거 복잡하거든. 그래서 선지수로만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출발점, 도착점, 휴게소 이게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이만큼 이해하기 편한 게 없어. 알겠어? 휴게소라고 생각하고 여행하다 생각하고 몇 칸 가고 몇 칸 가서 했을 때 휴게소를 어디다 지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공리를 해보란 말이야 집에서. 이 아이디어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많이 할 거야. 오늘은 많이 안 하지만. 알겠죠? 자, 중요해서 좀 다각도로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럼 연습하자.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단순히 공식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내분점, 외분점 좌표 찾는 건 숙제는 있지만 오늘은 그건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계산상의 몫이야.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자, 물론 그걸 지금 쓰긴 할 거다. 자, 수직선에서 A랑 B의 좌표의 정체가 이건데 두 개를 물어봤다. 자, P래. 이 녀석의 정체를 구해. 아까 공식 이거였어요.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어서 내가 아까 계산상의 특징은 뭐라고 했지? 왼쪽 동네에 사는 애들끼리 곱하지 않고 오른쪽 동네에 사는 애들끼리 곱하지 않는다고 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얘도 똑같이 지금 얘는 그냥 좀 이따 계산하면서 그냥 바로 하자. 어떻게 곱했냐면 왼쪽 오른쪽 사는 애들끼리 크로스해서 곱했잖아.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n 대 n이잖아. n 대 n이잖아. 그럼 3하고 2를 일단 더해. 그럼 계산할 때 그냥 다 똑같아. 잘 봐라. 출발점이 A고 도착점이 B죠. 3대 2죠. 그럼 머릿속에 상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출발점 쪽에 있는 숫자가 3이지. 아까 여기다 그랬던 그 수직선을 생각해보라고. 알겠어요? 도착점 쪽에 있는 4가 이쪽에 있는 2랑 같은 동네에 살지. 그럼 곱할 때 어떻게 곱해? 크로스해서 곱한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먼저 나온 점점과 나중에 나온 비율을 곱해. 나중에 나온 점과 먼저 나온 비율 숫자를 곱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m, x, 2라고 돼 있죠. 그럼 m이 누구야? 얘잖아. 그래서 계산할 때는 3 곱하기 4가 된다. 얘 곱하기 1 플러스 내분점은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온 먼저 나온 점과 나중에 나온 비율을 곱한다고. n 곱하기
곱하기 x1 이렇게 된다. 알겠죠? 훈련해야 된다.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고 있어요. 계산하면 2 나와요. 두 번째. 자, 외분점 계산. 자, 그럼 공식 저기 써있다.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조금 편리한 게 있어. 이게 내분점 공식 쓴 거 아니냐? 부호가 뭐만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그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답이야 그냥. 숫자 똑같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다. 언더스탠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14가. 자, 그럼 세 번째 뭐를 물어봤냐면 PQ 찾았죠?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 찾아봐 라고 했어요. 아까 외웠지? 뭐랑 뭐 했어요? 두 개 더해서 반 나눴죠? 2분의 14 플러스 2. 그래서 8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계산 연습이야 이게 단순히. 자, 지영이 이거 듣다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 맞춰서 가야 되지. 듣다가 시간 되면 알아서 가라. 알았지? 시간 선생님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요공식 있죠? 하나 그냥 책에 따로 표시되어 있진 않은데 아까 써준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지? A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었는데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뭐였냐면 선분 A, B의 길이였죠? 피타 때 했다고 한 그분이에요. 그러면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이거였잖아 공식. 그쵸? 이 명칭이 뭐였어? A점, B점 사이의 거리였지. 맞니? 근데 앞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거야. 다음 단어는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 단어는 원의 방정식, 그 다음 단어는 도형의 이동인데 계속 써먹어요. 너무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말장난을 하나 쳤어. 거리잖아. 거리가 영어로 뭐냐? 디스턴스죠. D를 줄여서 D라고 쓰고 내가 첫 번째 거리 공식이라서 D1번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부를 때는 D1 공식이라고 할 거야. 나랑 약속하자고 그냥. 알겠죠? 책이 안 나와. 내가 말하기 편하라고 만든 거야.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되겠냐? 얘들아, 이 문제는 D1 공식 써서 풀 거야 라고 하면은 니네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랑 좀 약속하자. 이거는 아까 이걸 따로 언급을 안 했으니까 노트 필기 할 때 그냥 쓰세요. 이거 D1이라고 이름 붙였다. 알겠냐? 그러면 불안한 기분이 뭔지 알겠어? 왠지 2번이 있겠죠? 3번도 있을 것 같고 4번도 있을 것 같지? 그치? 그거는 내신 대비 끝나고 할 거야. 알겠지? 이거 일단 이거만 하자. 자, 됐나요? 그러면 문제 좀 더 하나 더 풀어볼까? 자, 이거 하자 그냥. 자, 지금 수직선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얘기했죠? 그럼 지금 외웠던 이 공식을 그대로 써먹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평면에서는 내분점, 외분점을 어떻게 찾을까? 그 얘기를 좀 할 거다. 딱 재영이 이거까지 두고 가면 딱 좋은데 이게 시간이 맞으려면 모르겠네. 야, 5분만 늦게 가도 안 되냐? 정확하게 나가야 돼? 그래. 너 셔틀 안 타잖아. 그래. 자, 좌표 표면에다가 마찬가지 그릴 겁니다.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했던 거랑 그림의 구조가 유사한데요. 잘 봐라. 내분점 먼저 할 거야.
선분 AB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똑같아. 이 점에 X좌표, Y좌표 모르니까 X 1번, Y 1번이라고 할게. 이 점에 X좌표, Y좌표를 모르니까 X 2번하고 Y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아까랑 그림 똑같지? 근데 내분 쪽은 아까 어디 위치에 있었어? 사이에 있었잖아. 자, 어디인지 몰라서 그냥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내분점에 잡고 P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의 비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의 비율이야.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공식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잘 들어. 내가 아까 유클리드 기하랑 해석 기하 얘기했을 때 중학교 때 했던 도형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지 해석 기하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자,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의 좌표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아까 했을 때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어서 맨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 일단 이렇게 수선 그리고 이렇게 수선 그렸었지. 맞죠? 아까랑 똑같죠? 이 점에 x좌표 알고 싶대. 그래서 일단 수선을 내렸어요. 그럼 얘를 x라고 하자. y좌표인데 수선 그었어. 얘를 y라고 하자. 노란색 xy 찾고 싶어. 해석할 거야. 잘 들어. 얘가 특징이 뭐냐면 지금 수선 내렸다는 얘기는 삼각형이죠. 수선을 내렸대. 그러면 일단 이 노란색 점선과 빨간색 보조선하고 평행한 건 알겠니? 평행한 건 알겠니? 평행한 건 알겠니? 뭐가 좀 떠오르지 않네 혹시? 삼각형 내부에 뭐가 있어요? 평행선이 있네. 이거 언제 했죠? 도형에 닮으면서 했지. 자, 그럼 머릿속에 좀 떠올려보자. 까먹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공식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었어. 야, 이건 노트 필기할 때 까먹은 사람 적어라. 난 이따 지울 거다.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 때 이것의 비율이 뭐랑 같았죠? 이것 때 이것의 비율과 똑같았지. 기억나니? 근데 그게 꼭 뭐 누구랑 같았어요? 이것 때 이것의 비율하고도 똑같았죠. 이걸 내가 부분대 전체 공식이라고 했었어. 예전에. 근데 하나가 더 있었어.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어. 그때 뭐 돼 있었냐면 이것 때 이것의 길이의 비가 이것 때 이것의 길이의 비가 똑같았지. 이걸 내가 부분대 부분 공식이라고 했어. 기억나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와 고등학교 때도. 뒤에 또 나와요. 알겠어요? 자, 둘 중에 뭘 써먹을 수 있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다. 오케이? 그럼 잘 봐라. 내부에 평행선이 있다 보니까 두 개의 공식을 다 써먹을 수 있다. 그럼 봐. 부분 대 부분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것 대 이것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이죠. 그럼 그게 정확하게 요것 대 요것의 길이의 비도 m 대 n이 되겠지. 이해됐냐? 근데 이게 지금 다 평행선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길이의 비 m이 정확하게 일로 내려오지. 여기에 길이의 비율인 n도 여기로 정확하게 내려오지. 아!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여기 대 여기에 길이의 비가 m 대 n의 비율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 닮음을 이용한 거야. 그러면 노란색 x의 정체는 뭐예요? A점과 B점의 x좌표의 무슨 점? m 대 n 내분점이지. 이해됐냐? 물론 시작점 x1, 도착점 x2 얘가 휴게소 m 대 n 내분점이지. 자, 써줄게요. 이 노란색 x의 정체는 x1 방향에서 자 그냥 써줄게. 그냥 x 좌표끼리에 m 대 n 내분점. 야, 아까 m 대 내분점 공식 외웠잖아. 뭐였어? 그 녀석의 정체는 이거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 아까 이거였지. 자, 특징이 뭔지 알겠어요? 새로운 공식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공식 아니죠. 자, 그러면 y좌표도 마찬가지로 찾아내보자. 이번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얘도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이냐? 물론 요거 같은 선상에 있는 거다. 이해됐냐? 그랬을 때 내부의 평행선이니까 마찬가지로 부분 대 부분 공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m 대 n이잖아. 그럼 그게 그대로 m 대 n 따라오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 있는 m과 n이 왼쪽으로 그대로 가지. 그럼 따라서 m 대 n 되는 거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또 표시해줄게. 여기 대 여기에 길이의 비가 똑같이 m 대 n이야. 내가 동그라미 친 거 그리고 길이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비율만 같다는 거다. 알았냐? 동그라미 친 게. 자, 그럼 의미해서 y는 출발점 y1, 도착점 y2, y가 휴게소. 몇 대면? m 대 n 내분점이지. 이해됐니? 얘는 그래서 y 좌표 1위에 m 대 n 이거예요. 내분점이야. 그럼 공식 똑같지. 어떻게 돼? 자, 문자만 x1, x2에서 y1, y2로만 바뀐 거예요. 그럼 m 플러스 n분의 x2 대신에 y 도착점이 y2잖아. 그러면 m y2 시작점은 y1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분점은 더하기 하게 됐지. 자, 답 나왔습니다. 좌표 표면상에서 선분 AB의 n 대 n 내분점의 공식은 계산 어떻게 해요? x 좌표끼리 m 대 내분점 계산, y 좌표끼리 m 대 내분점 계산하면 답이야. 그러면 m 대 내분하는 거 두 번만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단순해요.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따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지운다. 외분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야, 누치가 있으면 똑같을 것 같지 않냐? 아까 외분점은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똑같을 것 같지? 얘도 똑같아. 내가 이해만 해. 자, 그릴게. 자, x1, y1 쓰고요. 얘도 잘 모르니까 x2번, y2번. 야,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외분점은 선분 위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잖아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선분 AB의 연장선을 딱 그릴게. 그 중에 여기쯤 Q점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그 녀석의 X좌표랑 Y좌표를 알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물론 비율은 어떻게 돼 있냐면 출발점이 A이고 도착점이 B인데 A에서 Q까지가 M의 비율이고 Q에서 B까지가 N의 비율이야. 출발점 A, 도착점 B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할 거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해 좌표 계산하는데 저거랑 비교해봐. 완전 같아. 피타고라스 쓰고 싶어서 수선 내렸어. 얘부터 찾아볼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 비율 따지면 얘들아 똑같이 보조선 내렸잖아. 그럼 이번에 아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평행한 보조선을 그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 내렸다고 생각해. 여기가 마찬가지로 삼각형 내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행선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워버려서 아까 그 공식 또 쓸 수 있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m의 비율이고 여기가 n의 비율이야. 그럼 그대로 여기가 m의 비율이고 여기가 n의 비율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그대로 표시해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의 비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의 비율이야. 똑같이 닮은 공식 쓰는 거야. 그럼 해서 외분점의 x좌표는 x1과 x2의 몇 대 몇 비율이다? m 대 n 외분점 비율이지. 이해됐냐? 저거랑 똑같아. 이 녀석의 정체는 x좌표끼리의 m 대 n 외분점이죠. 공식 아까 배운 거랑 똑같아. n-n분의 m x2-n x1이야. 공식 새로운 거 없어. 자, 얘도 찾고 싶어. 이거 똑같아. 이거 지울게. 보조선을 이번에 이렇게 그려볼게. 물론 얘네들이 같은 선상에 있어. 내부의 평행선이야. 그러면 m 대 n 비율이면 그대로 평행선 따라서 m 대 n이겠죠? 그럼 m 비율이 그대로 따라와. n 비율이 그대로 따라와. 자, 그럼 표시해줄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의 비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의 비율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출발점 y1에서 도착점 y2까지 m 대 n 간 거지. 휴게소가 y. 이해됐어요? 그러면 y좌표끼리 m 대 n 외분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똑같이.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m-n분의 my2 -ny1 이렇게 계산하겠다. 알겠죠?
두 번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쟤도 두 번 계산하고 얘도 똑같이 두 번 계산하는 거야. 단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계산하겠다.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출발점이 누군지 꼭 구분 진짜. 출발점이 누군지 꼭 구분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됐나요? 재영이는 가도 된다. 자, 우리 문제만 좀 풀고 쉬자. 원래 더 있는데 오늘 다 안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는 좀 문제 풀면서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 자, 문제 그냥 풀어보자 그냥. 뒤에 건 봐야 돼, 재영아. 알았지? 조심히 가. 자, A점, B점의 좌표가 있는데 좌표 몇 개를 모른다. 이거 두 개를 이은 선분 AB가 있는데요. 이 녀석을 A점에서 B점 방향으로 1대 2 내분한 점의 좌표를 줬어. 수학은 참 단순해. 쉬운 문제는 좌표를 다 줘. 내분점 계산해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답이야. 저기에다가 대입하면 답이야. 근데 중간 과정을 비워놓고 답을 주는 게 조금 꼰 거지. 항상 그래. 수학이 똑같아. 자, 그럼 계산만 하면 돼. 자, 이거죠. 내분점 공식 이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냥 A랑 B를 한번 찾아봐 해요. 자, 그럼 얘를 그냥 P점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P점의 X좌표 먼저 계산해보면 이거잖아. 그럼 공식에 따르면 M 플러스 N분의 자, 순서 잘 봐라. 같은 땅에 사는 애들끼리 곱하지 않는다 했어요. MX2야. MX1이 아니라 MX2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1 곱하기 4가 아니라 1 곱하기 B야. 순서 잘 봐야 돼. 가운데 5 플러스 네 번째니까. MX1 이거야. X1이 이거고 X2가 이거잖아. 자, 그리고요. 순서 잠깐 헷갈리시는데 내가 아까 출발점 도착점 얘기하는 걸 잘 기억해야 돼. A점 방향에서 B점 방향이잖아. 맞냐? 그럼 X1, X2가 여기 있는 거고 미안. X1, Y1이 여기 있는 거고 X2, Y2가 여기 있는 거야. 단순한 거지만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순서 헷갈리면 공식에다가 대입을 엉뚱하게 한다고요. 그럼 틀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출발점, 도착점 X1, Y1, X2, Y2 꼭 기억해. 알았어요? X1, Y1, X2, Y2라고. 알겠지? 헷갈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쓰고 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안 되겠대. 그렇죠? 처음에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N, X2니까 미안 N, X1이죠. 미안하다. 자,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계산한 게 X좌표 2가 나왔다. 그럼 계산하면 B 나오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5가 나왔대요.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이번에 Y좌표 기준으로 Y1, Y2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M 곱하기 Y2죠? 1 곱하기 3이죠? 플러스 N Y1이죠? 그럼 2 곱하기 N 이렇게 된다. 헷갈리죠? 연습해야 된다. 그게 5가 나옵니다. 그럼 각각 계산하면 A, B가 나오겠지? 자, 됐죠? 계산하면 A가 6이 나오고 여기 A가 여기거든요. A가 6이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죠?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A, B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이유는 마찬가지로 선분 A, B래요. 자, 이번엔 내분점, 내분점을 바로 다 물어봤어. 그냥 단계별로 할까? 아까처럼 서술형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선분 A, B에 3대 1 내분점 한번 계산해보고 책에 있는 문제다. 자, 이거 먼저 해봅시다. 공식에다 대입할게요. 똑같은 방식이죠. 바로 하자 이거는. X좌표, Y좌표 식을 바로 세워보고. 자, M 플러스 N분의
자, 출발점 A고 도착점 B니까 x1, y1, x2, y2다. 그러면 m, x2였어요. m, x2였어요. n, x1이었어요. 이거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 y2였어요.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죠? n, y1이었어요. 그럼 1 곱하기 2가 되죠. 됐니? 자, 연습해야 된다니까? 계산하면은 얘가 4,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 3대1 외분점 한번 계산해보자. 자, 근데 아까 우리 경험한 거에 따르면 비율이 3대1, 3대1 똑같죠? 내분점에서 외분점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계산상에서 뭐만 바꾸면 돼?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건 따로 안 할게. 계산하면 7, 마이너스 4가 나와. 알겠죠? 본인이 꼭 해보세요, 집에서. 그 다음에 그때 내분점과 자,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선분 PQ의 길이 계산해봐. 자, 이거 무슨 공식 쓰기로 했어? 두 점 사이의 거리. 내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D1 공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자, 이해됐나요? 그럼 계산하자. x2-x1의 제곱이니까 7-4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자, 됐나요? 계산하면은 3루트 2가 나옵니다. 됐니? 자, 다음. 지금 다 예제다. 책에 있는 거. 오늘 숙제 나갈 것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약간의 말장난인데 두 개 이은 선분 AB가 있다? 아까 중점 얘기했었는데 중점이 1대1 내분점이라고 그랬잖아. 이번엔 웬 3등분점을 줬어? 3등분이 뭔지 알잖아.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볼래? 얘들아, 그림 한번 그려보자. A점, B점이 있는데, 자, 이건 물론 수직선에 있는 점은 아니긴 한데 의미만 판단해보겠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3등분을 했대. 그럼 당연히 3등분이니까 이렇게 쪼개면은 칸수가 당연히 이렇게 세 개가 똑같겠죠? 문제 없죠? 근데 누구에 가까워야 되는데? A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럼 3등분점은 2분하고 2분이신데 A에 가까운 건 2분이지. 그럼 해석하자. A점에서 B점인데 사이에 있다? 그럼 일단 내분점이야. 근데 출발점 휴게소 도착지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출발점에서 휴게소까지 한 칸 갔지? 도착지까지 몇 칸 갔어? 2칸 갔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안쪽에 있네. 그럼 뭐라고 해석해? 선분 AB에 1대 2 내분점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이해됐냐? 왜 분석해야 돼, 얘들아? 알겠어요? 도형나오면 다 이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분점 공식 외웠잖아. 그럼 대입하면 답이야. 물론 출발점 예고 도착점 예니까 x1, y1, x2, y2. 언더스탠드? 자, 바로 계산. 1대 2잖아. 1 플러스. 내분점이니까 플러스. 자, m x2 그럼 1 곱하기 4. n x1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 컴마. 자, 1 플러스 2네네. m y2 1이지. 아이고. n y1 곱하기 4지. 이해됐어요? 자, 계산하면 다음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 얘가 이거 분자가 빵이죠? 그럼 얘 빵이야, 빵. 그래서 0,3 나옵니다. 계산하면. 됐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걸 지금 얘기할게. 자, 지금까지 한 것도 물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얘도 나와. 학교 시험 문제. 근데 자, 얘도 책에 있어. 좀 오래 하고 있어요. 좀 참고합시다. 작년에 수업했을 때 이거 1시간 50분인가 내리 했어.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하면서 집에 가더라고.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은 끊어서 할 거야. 끊어서 하긴 이미 1시간이 넘게 경과했네요. 그렇죠? 자, 보아라. 이것도 책에 있는 문제다. 자, 두 개의 이은 성분 A, B가 있는데 이 녀석이 연장선 위에 있대. 생각. 연장선 위라는 얘기는 선분 A, B 사이에는 없는 거겠네? 일단 외분점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약간의 함정이 있어. 자, 요거 보세요. 좌표 찾아봐입니다. 생각. 잘 봐라. 아, 그리고 하나 또 조건이 있는데 이 녀석의 자 x좌표가 양수네. 니네가 따져야 되는 게 이 조건이야. 왜 이거 줬을까 느껴보자. 여러분, 좌표에 이거를 그냥 수직선에 수직선이 아니죠? 좌표 평면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2니까 뭐 여기쯤이라고 하자. 3,2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두 점이 y좌표가 똑같다. 그러면 같은 높이. 두 개를 이었으니까 뭐 그냥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연장선이니까. 여기 연장선이지. 그치? 그랬을 때 연장선 위에 있고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뭔 뜻인지 알겠어요 혹시?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밑에다가. 이거 보고서 이거 사실 계산상의 테크닉인데 이거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A인데 BC는 몇 대 몇이 돼야지 이 식이 나오냐? 1대 2. 내항에 곱하면 1BC고 외항에 곱하면 2AB잖아. 저 신강지. 맞니? 잘 들어라.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점 C인데 아까 말한 대로 연장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내분점은 아니야. 그럼 외분점이야. 그럼 생각. 내가 아까 선분 AB를 3대1 외분 1대3 외분 뭐 선분 BA를 3대1 외분 1대3 외분 왜 얘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요? 선분 AB의 연장선에 있다고만 했지 출발점이 누군지 알아볼라? 얘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분 AB의 연장선에만 있다고 했잖아. 외분점이 이쪽 땅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 땅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비율이 얼마예요? 1대 2예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분석하시고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두 가지 케이스는 뭐밖에 없겠어? 1대 2가 바뀌진 않는데 출발점을 A로 넣을 거냐 출발점을 B로 넣을 거냐의 차이밖에 없어.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잖아. 알겠니? 자, 그럼 뭐 9번만 짓고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 야, 출발점이 A이고 도착점이 B인데 1대 2면은 한 칸 갔다가 두 칸 가는 거죠. 그럼 생각. 출발점 여기 있어. 한 칸 먼저 가야 돼. 그럼 휴게소 어디다 지을 거야?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알겠냐? 휴게소 어디다 지어요? A보다 왼쪽에 지어야 돼. 자, 비율을 맞춰서 4칸이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여기쯤 4칸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휴게소 지어야 되지. 이해되냐? 근데 출발점이 B면 어떻게 돼? B에서 출발해서 휴게소까지 한 칸 갔다가 집에 갈 때 두 칸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가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가서 A에 도착해야 되지. 알겠니? 그럼 휴게소 어디다 지어? B보다 오른쪽에 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여기에다가 이번에 휴게소를 지어야 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문제에서 이거 왜 지는지 알겠어? 조건이 없으면 답이 두 개야. 이거일 때, 이거일 때. 근데 x좌표가 양수는 얘밖에 없잖아. 그럼 답은 이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선분 AB라고 해서 물론 답은 계산해봤더니 지금 이 점이 이거 기준으로 계산한 거죠? 얘들아, 그럼 애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이거 기준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맞냐? 그럼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아까 선분 A, B, B에 나눠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출발점이 누구인지 꼭 기억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 출발점이 B일 때 계산해봤더니 휴게소 여기다 지었네? X좌표 양수니까 답이 이거야. 좌표 얼마예요? 자, 여기 3이었지? 4, 5, 6, 7이다. 그럼 7,2가 답이야. 아시겠어요? 조심해야 된다. 알았냐? 왜 이게인지 느껴야 된다. 자, 그 다음 2개 남았어. 이건 책에 있어. 아니다, 내가 만든 건가? 아, 책에 있는 거다.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 얘기했을 때 중학교 도형에 대한 숙지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애들이 틀리는 문제가 이건데요. 자, A, B, C, D 점이 있는데 저거를 이은 사각형이 평행사변. 자, 평행사변의 특징 알고 계시죠? 뭐 있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지? 또 대변끼리의 길이가 똑같지?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진 않죠? 뭐는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죠? 또 뭐 있어요? 대각 길이가 서로 크기가 똑같죠?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기억해야 되네. 2학년 지나면 까먹어도 돼? 아니. 응? 뭐 있어? 마지막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평행사변이 그래. 그때 얘의 좌표를 계산해봐. 입니다. 생각 방금 말한 특징 중에 한번 써먹어 볼게요. 일단 이건 정말 당연히 수학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표기할 필요는 없다. 잘 모르겠어도 사람한테 꼭지점이 A, B, C, D죠. 생각 A, B, C, D 이런 식으로 네이밍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약속인데 도형에다가 꼭지점 이름 붙여줄 때는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패턴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 근데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건 약속이야 하나에. 꼭지점 니네 멋대로 쓰면 안 된다. 여기 있니? 이해됐어요?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 했잖아. 그림이랑 대충 한번 그려볼게. A, B, C, D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네이밍을 해야 돼. 반드시.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2고 이 점의 좌표가 3, 3이고 이 점의 좌표가 A, B네요. 아까 말한 것 중에 뭘 써먹으면 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공부했죠. 그쵸? 물론 수직선상에서도 공부했죠.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공부했죠. 다 했어요. 써먹어 보자고.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각선을 그렸을 때 서로 이등분하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니? 잘 들어라. A점하고 C점 이은 게 선분 AC야. 그냥 들어. 선분 AC야. 근데 파란색 대각선이 노란색 대각선이 어디를 지나? 중점 지나지. 야, 아까 중점 계산하는 거 공식 공부했잖아. 오케이? 선생님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야. 잘 들어. 내가 아까 수직선 얘기했을 때 여러분 X1하고 X2에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중점 공식 뭐였어요? 두 개 더해서 다 나누는 거지. 그럼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좌표 평면일 때는 수직선에서 공부했었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그대로 써먹어도 된다 했죠. 그럼 중점일 때도 똑같아.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돼. 단 계산 아까 어떻게 했어요? X 좌표끼리 따로 Y 좌표끼리 따로 계산했지. 중점도 똑같아. 그럼 생각해봐. 아까 따로 안 써줬어.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럼 봐라. 여기가 선분 AC의 중점이잖아. 좌표 계산할 수 있을까요? M이라고 5라고 한번 해봅시다. 좌표 계산할 수 있어요?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X 좌표끼리 더해서 반 나누면 돼. Y 좌표끼리 반 나누면 돼. 더해서 반 나누면 돼. 그럼 그게 선분 AC의 정확하게 중점의 점이에요. 알겠어요? 컨셉 똑같다.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따로 계산한다. 중점 어떻게 계산했어요? X 좌표 두 개 더해서 반 나누. Y 좌표도 두 개 더해서 반 나누. 얼마냐? 1,1이죠. 이해됐어요? 생각? 파란색이 어디 지나? 여기 지나지. 그리고 정확하게
대각선 비리, 선분 비리는 마찬가지로 이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분 AC의 중점이 곧 선분 BD의 중점이지. 이해되니? 이게 좀 중요한 거야. 선분 AC의 중점이 선분 BD의 중점이지. 그러면 이 점이 누구의 중점이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야. 계산해보자. 선분 BD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계산하라며. 그럼 2분의 X좌표가 A랑 5죠. 더해서 간다고. Y좌표는 B랑 마이너스 2잖아. 더해서 반으로 나눠. 이게 중점이지. 그럼 그게 누구랑 같아요? 얘랑 같다. 이해됐냐? 근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모르면 못 풀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갖다 놓고 A, B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풀게 되면 뭐가 나왔더라? 마이너스 3,4가 나와요. 자, 됐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책에 두 가지가 있어. 이거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찾으세요. 두 개로 나눠 있어요.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 이거의 심화 버전인데 잘 봐라. 내가 아까 꼭지점이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이밍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게 또 함정에 빠지는 게 있어. 이게 우리 책엔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유형서에는 다 나와 있어. 야, 숫자 저거랑 똑같다.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각 점마다 A, B, C, D가 써있지. 얘는 안 써있고 좌표만 써있지. 이게 무슨 차이가 생길까? 뭐가요? 얘가 더 어렵거든요. 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건데 이 점의 좌표를 찾아봐.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 다 구했잖아. 왜 또 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차이가 뭐냐면 A, B, C, D 꼭지점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수학자들의 약속에 의하면 그림 그리기 약속에 의하면 반지계 방향으로 네이밍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이 상태에서는 AC 그은 게 대각선이 돼야 하며 BD 그은 게 반드시 대각선이 돼야 돼. 근데 이름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럼 차이가 뭐냐면 얘가 반드시 A고 얘가 반드시 C일 필요는 없어. 알겠냐? 얘가 반드시 B이고 얘가 반드시 D일 필요는 없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좀 나눠지겠죠. 대각선이 이거인 경우는 지금 계산했어. 그럼 안 할 거야. 여기서 그림에 표시를 할 건데. 그러면 대각선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얘랑 얘의 대각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얘랑 얘를 이었을 때 대각선. 두 번째. 또 뭐가 있겠어요? 얘랑 얘를 이었을 때 대각선이 될 수도 있겠지. 세 가지 사건이 있어. 그럼 그거를 다 찾아야 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헷갈리면 그림도 그려줄게. 알아?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A로 쓰면 안 되지. 미안. 자,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3,3이에요. 둘, 셋. 얘는 아직 몰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푼 거는 누가 대각선이었어? AC가 이걸 마이너스 1,1이라고 3,3이 대각선이었지. 자,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랑 이거가 아니다, 미안하다. 이거랑 이거거나 얘랑 이은 거를 대각선으로 한 평행사변형의 점을 찾은 거지. 맞니? 그때 답이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4가 나왔잖아. 그럼 그림에다 굳이 표시하면 야, 색깔 구분해서 얘기해 줄게. 저 문제는 이렇게가 대각선인 사건을 푼 거야. 그러면 나머지 점이 어디 있겠어? 평행사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점하고 이은 게 반드시 대각선이 돼야 되는데 야,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나머지 대각선은 반드시 첫 번째 대각선의 어디를 지나? 중점을 지나. 그럼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나야 돼? 중점을 이 녀석에서 출발한 대각선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상상을 자, 자리가 없다니?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쯤 있는데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된 거냐면 얘가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첫 번째 사건 푼 게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3,4고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있냐면 꼭 얘가 대각선일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얘랑 이었을 때 대각선일 수도 있겠지. 이해됐냐? 그러면 이번엔 이 점하고 내가 모르는 A, B라는 점이 나머지 대각선이 되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점의 중점을 반드시 여기에서 이은 대각선이 지나가야겠지. 그럼 이렇게 이으면 대각선처럼 뭐야? 평행사변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럼 그때 이 점의 좌표를 또 찾아야 돼. 근데 풀이 방식이 어때요? 아까랑 똑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대각선의 중점이 반드시 나머지 대각선의 중점과 똑같다면서. 계산해 볼게. 얘랑 얘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얘가 5,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그 녀석의 중점을 계산하면 더해서 반 남는 거잖아. 얼마야? 2, 마이너스 2분의 3이냐? 맞냐? 그럼 그게 반드시 누구의 중점이 돼야 돼? 얘랑 이은 거에 중점. 자, 이 점 뭐예요? 3,3이잖아. 그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자,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3 플러스 B 플러스 3 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림으로 이해해야 된다. 알겠냐? 그럼 같다고 넣고 풀면 A, 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두 번째 답이야.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겠어요? 야, 다른 사건 뭐 있어? 얘랑 대각선일 때 풀었고 얘랑 대각선일 때 풀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얘랑 얘가 대각선일 때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중점을 누가 지나? 얘와 A, B가 지나가야 되잖아. 맞나? 그럼 그림 대충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쯤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건 또 평사가 된다. 그럼 계산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 점의 중점을 이 점이 지나면 얘와 얘의 대각선이 지나면 돼. 그럼 계산. 얘와 얘의 중점은요. 얘랑 더해서 반 나누니까 4고요. 얘랑 더해서 반 나누니까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게 누구의 중점이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야. 계산하자. 2분의 A, B잖아 여기가. 그러면 A 마이너스 1이지. X좌표끼리 더했어요. Y좌표끼리는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같다고 넣고 풀면 A, B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이 총 3종류. 하나만 쓰면 안 돼 얘처럼. 아시겠죠? 책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 써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차이점만 느끼면 돼. 네이밍이 적혀 있으면 한 가지 사건밖에 안 생겨. 왜? 수학적인 약속 때문에. 근데 꼭지점에 네이밍이 안 적혀 있으면 반드시 얘가 대각선일 필요는 없다고. 나머지 두 사건. 자, 흰색이 이거였죠? 노란색일 때, 파란색일 때 두 개를 다시 풀어드렸습니다. 계산을 집에서 해보세요. 알겠죠?